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 6월 모의평가 시험 보느라고 우리 학생들 정말 고생이 많았고요. 제2외국어 또는 한문을 보는 학생들만 빼고 이제 시험을 잘 마쳤을 건데 고3 학생들이랑 재수생까지 포함해서 올해 수능을 보는 대부분의 학생이 시험을 보는 큰 시험이라서 그 중요도가 다른 시험보다 훨씬 높습니다. 국어, 영어, 탐구는 나중에 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2교시 수학시험에 대한 총평, 분석, 그리고 앞으로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6평 시험은 작년 수능보다도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제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문제 수준이 좀 양극화돼서 쉬운 문제들은 1번부터 한 10번까지는 정말 시간 소모 없이 쉽게 풀 수 있었고 16, 17, 18, 19번까지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번 시험은 상위권을 지향하거나 한 88점, 90점, 92점 요 정도 학생들이 더욱 어려웠을 시험이에요. 그 중에서도 꼽는다면 미적분을 보는 학생이 수학2의 어려운 문제에다가 미적분의 29번, 30번, 28번까지 더해지면서 난도가 훨씬 높게 느꼈을 문제들이고 특히나 이 중에서도 22번 문제 직선과의 교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깊었을 거고 미적분 30번은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추측해야 되는 문제고 미적분 28번이 뭘 어찌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난도가 매우 높았던 이런 정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옛날 킬러 문항들은요 문제의 조건이 복잡하긴 해도 풀다 보면 명쾌했는데 이번 미적분 28번은 신유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9월이나 수능에도 낼지는 의문입니다. 자, 그 다음 이번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했던 문제들은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는 이런 수투 문제나 미적분도 다항함수를 추론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요거는 주어진 조건들을 직접적으로 빨리빨리 계산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시문과 여러 유형의 다항함수들을 가져다가 매칭을 하면서 수식을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요즘에 내는 그런 가장 난도가 높은 문항이잖아요. 우리 최상위권을 지향한 학생들은 이런 문제들을 반드시 정복해야만 될 걸로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수학 공통문항은 보통 수학원 11문제, 수학2 11문제 이렇게 해서 기계적인 균형을 맞췄어요. 배점까지도. 그런데 이번 6평에서는 수학원 10문제, 수학2가 12문제 출제됐고요. 수학2가 문항수나 배점, 난도까지 해서 더욱 중요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원래 수능에서도 수학 공통 과목에서 가장 높은 난도는 수학2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도 공부를 할 때 수학2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수학원 그리고 선택과목 이과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리논술을 준비한다면 수학2가 가장 중요하고 수학원하고 미적분을 대등한 정도로 여기고 공부를 하면 되겠고 수학 선택 과목에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기하는 안 봤지만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 두 과목을 봤는데요. 확률과 통계는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모두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못 찾아 고민하는 문제들은 없었고 확통의 28, 29, 30번은 그렇게 난도가 높진 않았어요. 2개 이상의 단원이 연계되거나 경우를 나눠야 되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여서 단편적인 계산만 한 학생 입장에서 보면 어려웠을 수는 있겠지만 수능의 확통 수준보다는 살짝 쉬웠다. 반면 미적분은 28, 29, 30번이 작년 수능보다도 같거나 조금 더 어려웠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통과 미적분의 1등급 컷은 제가 예상하기에는 10점 이상 차이가 날 걸로 보입니다. 저도 이과 위주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미적분을 좋아하는데 우리 미정로 학생들 문제 푸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이후에도 힘내서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6평에서 조금 주목해 볼 문제는요. 물론 킬러 문항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 12번의 수열의 선택점 마식 문제 보통 22번에도 등장하고 15번에도 등장하고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생각할 것 많고 경우도 나열해야 되는 게 끝없이 많은 이런 문제였잖아요. 이번에는 출제는 됐지만 난도를 팍 낮추고 부드럽게 몇 개 항을 추론하는 요 정도의 수준으로 좀 격화됐다? 수능에도 그럴까? 요건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20번에 오랜만에 빈칸 추론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동안 수능에서는 연속 계속 출제되는 고정 항목이었고 그것도 수열 파트에서 점화식과 관련된 문제들을 계속 내다가
2022학년도까지 출제가 되고 그 이후로 쉬었다가 이번에 다시 6평에서 등장했습니다. 오랜만에 평가원에서 이거 한번 내볼까? 이렇게 간보기 문제를 냈는데 9월 평가원에서도 이런 유형을 낸다면 수능에 낼 거고 9월 평가원에서 안 낸다면 수능에도 미지수가 될 문제입니다. 어쨌든 9평에도 낸다면 그 이후에는 여러분이 한번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스킬이나 노하우를 한 번 더 정리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항별로 어떤 개념과 어느 정도 난도였는지를 체크해 놨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틀린 문제들을 정리해보고 내가 어떤 문제들을 틀리고 어느 단원이 약한지를 체크해 보라고 이렇게 수학 원투하고 확률과 통계하고 미적분까지 한번 정리를 해놨으니까 내가 약한 단원과 개념을 파악해서 이후 학습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시기를 바라겠고, 자, 6월 평가원 이후에는 어떻게 공부할까? 6평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온 분들은 잘 받건 못 받건 약간 허탈하고 또 성적이 아쉬운 분들은 슬럼프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6월 평가원 수학은 수능과 일단 범위가 달라요. 지금은 수능의 한 5분의 3, 5분의 4 정도 수준이고 이후에 미적은 적분 파트가 들어가죠.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통계 파트가 들어가니까 이번 시험에서 설령 조금 못 봤더라도 이 이후에 남은 단원에서 강점이 있다면 수능에서는 과목별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하기 바라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6평을 잘 못 봤다면 수능에 빨간불이 일단 들어온 겁니다. 짧고 굵게 반성하고 슬럼프에 빠지진 말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약한 단원을 파악해서 그걸 보강하고 지금부터는 9월 평가원을 향해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3월, 5월, 6월을 통해서 우리 수학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 9월 평가원까지 남은 시간은 여러분이 배운 기본기를 실전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집중 탐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 개념 정리는 중간중간에 환기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수능이나 평가원 등의 중요한 시험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 번 더 수능 과정을 이래도 오겠다면 지금은 점프업 할 시간이 됐고 그런 과정의 공부들을 앞으로 채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6월 평가원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하루 정도는 푹 쉬면서 마음과 몸에 재충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